사업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사업 설명이란 자리에 초대됐던 예전 생각이 나네요. 사실 저는 뉴스킨 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선택이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들으러 오는 거. 예전에는 현장에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강사님께서 직접 가서 듣는 게 그렇게 저는 어려웠었더라고요. 그 선택이 어려웠지 뉴스킨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직접 듣기를 사실 미루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문제와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신 이 귀한 시간, 저는 준비한 것을 정말 최대한 열심히 전달해 드릴 테니 모두 다 잘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편하게 오신 분도 있고 정말 뭐 사업의 기회를 잡고 싶어 오신 분도 계십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 그 매출이 감소하기도 하고 부도를 맞이한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코로나 덕분에 득을 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듣고 있는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 지난 5월에서 7월 사이 3개월 동안에 약 6억 6,350만 달러, 이제 하나로 치면요. 790억, 7,900억이죠. 7,900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전년 대비 355%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누구는 코로나 덕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위기는 이 위험과 기회의 공존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저는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했었어요. 드로잉도 했었고, 너무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그 책장을 딱 넘기다 보면 그림 그리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가 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었고, 첫 번째 직장도 애니메이션 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에이전시라고 하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도래했을 때, 처음 사람들이 생소했을 때, 웹 디자이너라는 게 필요했었을 때, 저에게는 큰 기회였었죠.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그래픽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회사에 이제 직급으로 치면 대리 과장을 막 빠르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었죠. 그러다가 제가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 혹시 여러분들 TJ 미디어라는 회사 아시나요? 태진 미디어 노래방 회사예요. 여기 보이는 점수 화면, 메뉴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만들게 돼요.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쌓아진 상태에서 제조업이라는 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굉장히 좀 자유했어요. 왜? 밤새지 않아도 되고요. 내 역량의 50%, 60%만 힘을 쏟아도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자유했었죠.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 그 자유한 시간에 일을 하나 더 했어요.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했어요. 전에 회사의 에이전시 사장님, 그 사장님한테 일을 받아서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가 한 월 1,0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러면 그거 많이 번 거 아닐까요? 그때가 한 10년,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막 벌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었는데 저에게도 뉴스킨이 다가온 때가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전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저의 여자친구였던 김민선 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어 이렇게 뭐죠? 어 튼튼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두고 뉴스킨을 한다고 했었을 때 조금 생소했어요. '왜 이 일을 할까? 도대체 그 일이 무슨 일일까?' 라고 저는 모르니까 검색을 해 봤더니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 홈페이지에 어 포털 사이트에 뉴스킨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다단계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뉴스킨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죠? 뭐 에이지라, 뭐 TRINT, 뭐 갈바리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다단계라는 얘기가 너무 대문자만하게 저한테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죠. 왜?
이렇게 순진무구한 친구를 어떤 게임에 빠뜨려서 이런 데 들어가게 했을까? 이 악당의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완전히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마음으로 여자친구랑 맨날 싸움을 하게 돼요. "그거 안 좋은 거야. 그거 사람 어 끌어들이는 일이야. 패가망신이야." 별별별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우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녀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오빠는 TJ 미디어 다니면서 투잡, 쓰리잡 열심히 하지. 그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오빠? 야, 어차피 돈 버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돼. 그리고 나는 감사하게도 직장 시간 외에도 난 투잡, 투잡 할 수 있잖아." 전 그게 그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혹시 일을 그만두면 돈이 나와 오빠? 야, 돈이 왜 나오냐? 일을 그만두면 돈이 안 나오지. 그치? 근데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 그만두면 난 돈이 나와!" 라면서 소리를 퍼럭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랐죠. 일단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묘한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일을 열심히 했어. 음. 일을 그만뒀어. 음. 그런데도 돈이 나와? 만약에 이게 합법적인 일이라면, 그리고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 반. 그리고 또 나머지 생각 반은 뭐냐? 내가 직접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네트워크인지 다단계인지 피라미드인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뭔지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생각 반으로 사업 설명이란 걸 듣게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지만 저는 그때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났을 때 그때 저의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뉴스킨 너무 좋다. 나 뉴스킨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되게 아픈 그 기억이 나요. 왜? 다 듣고 났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이 떠올랐냐면 전 투자 수작 열심히 일했었죠. 근데 왜 내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왜 지금 모아 놓은 돈이 없지? 왜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유는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셔 가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형제가 인제 남동생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 다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하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셔 가지고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님까지 다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건사하게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의상 디자인, 의상실이라고 하죠. 양장점. 그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밤낮 없이 엄마와 아빠가 일하시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조그만 집 사고 그 돈 모아서 은행 저기 이자 받아 가지고 대학 등록금 보내고 동생들 이랬던 기억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저희 아버지,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의 왜 생활 수준을 나는 왜 넘지를 못할까? 이 두 가지의 답을 사업 설명을 듣고 그날 얻게 돼요. 뭐냐? 보통 사람들은 내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 수입자고 이 돈이 있는 부자들은요, 권리 수입을 받는구나. 시스템에 의한. 철저하게 보통 사람과 부자들은 수입의 양이 아니라 수입의 형태가 다르구나라는 걸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열심히 일하는지가 중요하고 내 수입의 형태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회사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TJ 미디어에서 했던 일은 그래픽 디자인이었죠. 이 반죽이란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 나오는 모든 화면에 나오는 디자인들이 제가 만들었지만 이건 철저하게 제 게 아니죠. 누구 거죠? 이 TJ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의 거예요. 음. 근데 뉴스키는 당신을 통해서 한 명이 됐건 10 명이 됐건 100 명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제품을 쓴다라면 그것을 평생 인정해 줍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나의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유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드리면 보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아. 보험 팔고 보험할 사람 리크루팅 해 가지고 똑같아. 제품 팔고 리크루팅하고 너희랑 똑같아."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철저하게 다르죠. 뭐가 다르죠? 보험은요, 보험이란 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권은 주어져요. 근데 소유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시즌, 내가 뉴스킨을 한다 만다 했을 때 그때 뉴스킨 알아봤던 그 여자친구도요, 튼튼 영어라는 선생님이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죠.
선생님이 하루에 막 5집, 6집 돌면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회원망을 늘렸어요. 근데 저희 이제 더 이상 뜬 영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 내가 만들어 놓은 회원망은요. 다른 선생님한테 찢어져서 갑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없어요. 보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키는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싸웠던 그 여자친구와 저는 투잡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녀는 전업을 해서 열심히 했었고, 전 투잡을 2년 반 동안 하면서 2년 반 후에 회사에 정리를 하고 이제 전업을 해서 부부가 지금은 결혼해서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마이스토리를,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요. 저는 직장인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혹여나 주변에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렇게 너무나 열심히 사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선택보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 좀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한 윗세대,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 뭐, 이제 증조 할아버님, 뭐, 이런 세대분들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라고 하셨어요. 그거 옛날에는 말이 맞았어요. 왜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허튼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정년까지 일하면은 집 하나는 다들 장만했고요. 아이들 다 대학 등록금까지 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노력하지 않아서 지금의 삶이 그런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삼성의 신입사원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과연 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 게임은 정해져 있어요. 승자가 정해져 있는 게임판에서 우린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차피 열심히 살 텐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열심히 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최근 기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좀 빨리 전역하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달력에 X표를 살면서. 왜? 빨리 전역해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역을 하고 싶지 않대요. 군인들이. 왜냐하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두렵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을 잘 다니고 계셨던 분들도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 상상도 못하게 천재지변이죠. 사실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천재지변 그리고 환경적인 이 한계가 갑자기 발생해서요. 내 가족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명예퇴직을 하건 뭐 정년퇴직을 하건 퇴직을 해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퇴직한 후에 무슨 일 많이 하시죠? 아파트 경비하시거나 그리고 청소업체에 일하시면 축하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세요. 근데 요새는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청소년이 했을 법한 일들을 알바생들의 늘 했던 그 일들을요.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죠. 옛날에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요.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제 카드도 받고 돈도 받고 이제 결제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하실 때도 있고요. 저희 할아버님 같은 분이 계산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요. 그 편의점 주인분들이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대기업을 나와서 희망퇴직을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치킨집 혹은 커피숍이에요. 엄청난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3만 6천 개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맥도날드가 3만 5천 개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치킨을 하루에 3마리씩 뜯어야 그분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폐업 속출 위기의 자영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젊은 친구들 연애, 결혼, 출산뿐만 아니라 집, 인간관계, 뭐 꿈, 희망 등등 이제는 셀 수 없이 옛날엔 2포, 3포라고 했는데 지금은 M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지금 혹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류창고인데요. 여기는 아마존의 물류창고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화면 속에
물류 창고인데 물류를 분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요. 이 물류 창고에는요. 로봇이 물건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 하나 잠깐 보실게요. Meet Amazon's newest holiday workers, the Kiva robots. At this fulfillment center in Tracy, California, more than 3,000 of them cruise the warehouse floor, helping employees fill millions of orders. The little orange robot goes out and picks the right pot of inventory and brings it back just at the right time for the person to pick the item out to go in that customer's shipment. Before the Kiva robots, the workers used to walk the warehouse aisles picking up the items. But now they stay on these platforms, and the robots bring the shelves and the items directly to them. The 320-pound robots can lift up to 750 pounds. They have motion sensors to detect objects in their way and can travel between 3 and 4 miles per hour. Amazon says the robot's small footprint allows it to squeeze in 50% more inventory into this warehouse, which is the size. 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몇십 배, 몇백 배를 로봇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는 안전해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전에 지하철에서 표 끊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예전에 톨게이트 지날 때 아주머니들이 현찰 받고 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은행 창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년은 짧아졌고 사스나 메르스 혹은 최근에 코로나 등으로 환경은 점점 악화되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이 5차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의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점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있죠. 정말 이제는요.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혹시 돈을 벌고 계신가요, 지금?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의 끝점은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오늘 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 컨텐츠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그 일의 매력과 가치예요. 두 번째는 이 뉴스키라는 회사와 어떠한 아이템과 그리고 시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화면을 좀 크게 키우고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이다.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을 줄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잘 들으세요,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기 보이는 빨간 줄을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무점포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유통이 간소화됐죠. 세 번째는 뭐죠? 합리적인 제품의 가격. 여기 명시된 것은 싼 값이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인 제품 가격. 그리고 네 번째는 캐시백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전적 의미인데 이 이면에는 어떠한 것이 숨어 있냐? 여기에 사업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유통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우리한테 사업의 기회가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통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대형마트, TV홈 쇼핑, 인터넷 쇼핑에서 사는 이유가 뭐죠? 그냥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유통이 간소화된 어떤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세 개와 마지막 하나. 잘 보세요. 대형마트, TV홈 쇼핑,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은요. 회사에서 매출이 막 크게 발생했어. 그럼 이건 다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기업 주도형이에요. 기업에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매출은 다 회사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달라요. 뉴스킨 코리아가 전년 대비 2배, 3배 성장을 했다. 그건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랑 연관성이 있어요. 소비자 주도라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광고를 하지 않아요. 매출이 올라갔다? 뭔가 유통망이 확대됐다? 제품을 쓰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에 의해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일으킨 매출의 일정 부분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주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이제 제품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뭐 총판, 도매, 소매. 자, 근데 1,000원짜리 제품이 있다고 칠게요. 이거의 원가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00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이 사이 이걸 보자고요. 이 중간 유통이 800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참 퀴예요. 보세요. 어떤 제품이 1,000원이 하는데 제품 원가가 2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유통은요, 제품 원가에 1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격 결정권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유통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걸 간소화하자.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중간 유통을요, 한번 우리가 간소화해 볼까요? 그게 아까 보였던 뭐 대형마트, TV홈 쇼핑, 인터넷 쇼핑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중간 유통 중에 저렇게 800원까지는 필요 없다. 한 400원 정도를 한번 빼보자. 근데 이 400원 정도를 빼면 이 중에 200원 정도는 제품 원가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좋은 제품, 질 좋은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나머지 200원은 소비자 제품 그 가격에서 좀 빼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똑같이 보이는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요. 생산 원가가 2배나 올랐기 때문에 질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싸고 질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요. 이거 이론에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론은 좋은데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참 문제죠. 왜 인식이 좋지 않을까요? 단언컨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광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다단계 혹은 불법 피라미드들이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 또한 광고를 또 안 하기 때문에 구전, 사람의 입으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분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0대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뉴스킨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제품 좋아요. 끝내주기 좋아요. 연예인들 누구누구 쓰잖아요. 라고 인식을 해요. 제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원 가입하면 되죠. 후원인 제도로 후원해서 제품 가입하면 그분이 저 관리도 잘 해주는 걸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위에 세대들은요.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뉴스킨을 똑같이 보는 거죠. 근데 절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기업이 광고에서 제품을 알려야지 광고를 왜 안 하냐. 이상하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는 바보가 아니에요.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입소문 내준 프로슈머에게 캐시백 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산업자원부에서 통계를 냈어요. 일반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내서 회사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 퍼센트지와 네트워크, 뉴스킨에서 제품을 만들고 이 회사가 가져가는 기업의 이윤을 평가 그 퍼센트지를 나눠봤는데요. 참 놀랍게도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제품 어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만든다고 칠게요. 원가에는 3에서 5%밖에 신경을 안 써요. 투자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순수익을 한 10% 정도 봅니다. 이 중간이 다 유통이에요. 광고비고. 왜 전지현한테 우리가 10억, 20억씩 내가면서 광고하는 그 제품을 써야 됩니까? 왜 송혜구가 광고하는 그 제품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현혹되는 거죠. 제품이 저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나도 저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제품과 그 광고 모델은 철저하게 다른데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을 일반 회사에서는 유통 광고비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요. 제품의 원가가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것에 비해서 22%, 약 5배에서 7배 정도를 더 투자를 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순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20%예요. 20%. 그러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 58%가 캐시백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이 강의를 초대해 주신 그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나 이걸 한번 제대로 사업해 보겠어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캐시백이 여러분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참고로 일반적인 제품이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원가가 더 투입되면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7배가 된다고 그래요. 7배. 근데 일반 기업에서 3에서 5%의 원가를 썼는데 뉴스킨에서 20% 썼으면요. 7, 5, 35. 약 똑같은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제품을 썼어도 내 체감도는 30배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대해 주신 분이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일반 유통으로 갔으면 공안 하나 더 붙어야 돼. 그거 맞는 얘기예요. 3만 원짜리 제품이 일반 백화점에서 유통이 되면 90만 원이 되는 일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로를 통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광고비 이렇게 많이 쓴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표 한번 볼까요? 기업별 화장품 광고비 탑20 1위부터 20위까지예요. 1위가 뭐 한국 P&G, 2위가 아모레, 퍼시픽, 설화수 만드는 데죠. 그리고 뭐야 에이블, CNC 이건 미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 보이는 이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 회사 중에 1위부터 4위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죠. 여기 광고비가 연관 광고비가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한국 P&G 같은 경우는요. 680억을 씁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579억, 한 580억을 쓰는 거예요. 이 1위부터 4위까지의 광고비의 합은 1,700억이에요. 1,700억. 이러기 때문에 광고는 우리에게 제품과 연관성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간소화하자. 진짜 이것에 대한 그 인식들이 되게 많이 요새는 높아졌어요. 광고하는 것보다 직접 판매라고 하죠. 산지 직송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제품을 쓰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나라에서도요, 정말 질 좋은 제품 거품 없이 유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실어버립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보실게요. 아래 그림은 물건의 유통 단계에 따라 물건값이 붙는 이익금을 나타낸 것이다. 공장에서 800원 하는 필통을 소비자인 규성이는 얼마에 사게 될까? 도매 뭐 거치고 하다 보면 800원이 더 붙여서 1,600원에 사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그 큐를 던지는 거죠. 왜 가격이 비쌀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교과서에 실렸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힘으로 해결해요라는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네트워크 마케팅. 초등학교에 등장했다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를 설명하면서 프로슈머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사람이라면 꼭 써야 되라고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 우리는 광고 안 하는데 당신이 광고해 줬어? 광고비 줄게 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건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책에서 나와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혹시 여러분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한번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제목이라도 다 봤을 거예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시는 분은 저자는 보통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에 진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출간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부자 그들이 책을 출간되지 않게 막으려고 했대요. 왠지 아세요? 그 비밀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근데 재미난 건 이 돈 버는 법, 이 비밀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적용을 안 한다는 거에 지금 더 놀랬대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책 한 권을 5분 만에 뚝딱 읽혀드릴게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그 수입의 형태는 딱 4가지밖에 없다. 봉급생활자, 직장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 4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4가지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왼쪽과 오른쪽 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세요?
이 질문을 하면 초등학생도 알아요.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고. 이걸 수치적으로 한번 제가 확실히 비교해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의 95%가 왼쪽에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 혹은 자영업. 나머지 5%가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건 전 세계 돈의 5%가 왼쪽에 있어요. 95%가 사업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왼쪽은 레드오션, 피 터지게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오른쪽은 블루오션, 편안하게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수입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합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은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더 써야 돼요. 1시간에 나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일이야? 1시간에 5,000원, 싫어. 6,000원 하는데 나가서 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오른쪽에서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은요, 그게 아니죠. 권리 수익을 벌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이걸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야근을 한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 순간 노동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을까? 왜 난 아직도 계속적으로 노동을 해야 될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나와도 그 시스템이 계속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B 영역, 사업가 영역과 자영업자 영역 두 분 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하죠. 근데 이 이야기 들으면 너도 사장, 나도 사장, 똑같은 사장이니까 우리 같이 놀자, 편하게 있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동네에 있는 교촌 치킨 가게 대리점 사장님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이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분도 회장, 그 사장님이시죠. 너도 사장, 나도 사장, 우리 같이 손 붙잡고 한 달 동안 하와이 여행 갔다 오자라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여행 갔다가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일 못했으니까 내 수입 없죠? 수입 없는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왜? 월세 내야 되죠? 거기 들어가는 뭐 부수적인 재료비니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으니까. 근데 삼성의 이건희는요. 한 달 동안 갔다 오던, 2달 동안 갔다 오던 회사에서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파는 조직이 있고 삼성 르노 자동차를 파는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의해서 수익 더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뉴스키는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이 일의 매력과 가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권리 수익,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일인데 이 권리 수익을 얻으려면요.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 자산이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자산.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나요? 다 알죠? 뭐 장범준이라고 하죠. 봄바람 휘날리면 그 노래 아시죠? 이걸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해에 벚꽃 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2017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노래가 그 해에 60억을 벌었대요. 그 뒤로 연평균 약 10억을 벌고 있어요. 저작권 수익료를 벌고 있습니다. 작곡을 해서.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도 이제 죽었지만 사후 저작권료가 지금 현재 1조가 넘는다라고 해요. 자산.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은 뭐죠? 내가 작곡한 곡이에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분은 김이나 씨라고 하는 분인데 TV에 좀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듣는 거에 많이들 나오세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작사가입니다. 작사가. 장범준은 작곡, 이분은 작사. 이분이 무슨 작사를 했냐? 아이유의 좋은 날, 뭐 잔소리, 그리고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거 있죠. 브라운 아이드 걸즈의 이런 것들을 작사를 했어요. 참 재미난 스토리가요. 이분이 좀 글을 잘 쓰는 것을 윤종신 씨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작사를 해보렴이라고 하고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참고로 이분은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투잡을 했었던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회사도 다니고 작사도 하고 그 생활을 한 7년 동안 했대요. 그렇게 병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작권
저작권료가 이 자기 월급보다 높아지는 순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작사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곡이 한 420곡 정도 돼요. 그리고 1년에 작사 저작권료로 한 7억 정도를 법니다. 어마막지하죠. 예. 여러분들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거나 음악에 좀 조예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또 다른 그 권리 수입이 뭐가 있죠? 저작권료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거죠. 이분은 많이들 아십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해서 이제 해리포터를 쓴 거죠. 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 동안 시리즈가 7편 정도가 나왔어요. 한 2004년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기준으로 자산이 1조 2천억이 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곡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책을 써서 히트를 하시면 권리 수입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곡을 쓰고 글을 쓰겠어요? 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 분들 권리 수입 받을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거 하나 있잖아요. 건물. 이거 가지시면 되죠. 이 건물은 제가 실제로 찍은 건데요. 양재역 2번 출구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냐? 서장훈 씨입니다. 네.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억인가에 샀다라는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2020년도 지금 기준은 한 230억 정도 한다고 해요. 이 건물의 가치가.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는 참고로 4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했었었죠. 전설적인 선수죠. 무릎 연골이 나갈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농구를 했어요. 지금은 점프도 사실은 잘 못해요. 예. 어떤 누군가의 인생을 바쳐서 산 그러한 내 어떤 모든 것들이 영혼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결과물로 건물을 샀다. 그 건물로 월세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렵죠. 꿈도 못 꾸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뉴스킨이 이러한 형태의 수익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곱씹어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뉴스킨에서 자산은 뭘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사가는 내가 쓴 글, 작사, 곡, 그리고 작곡가들은 내가 만든 그 멜로디, 음악. 이 책을 쓴 사람은 내가 쓴 그 이야기, 건물주는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자산이라는 거죠. 그럼 뉴스킨에서 자산은 뭐냐는 거예요, 뉴스킨에서는. 뉴스킨에서의 자산은 바로 소비자와 사업자입니다.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예요. 예. 이들이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걸 얘기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일이 내가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데 팔지 않고 수입이 창출되는 게 있나요? 가만히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수입이 되는 게 있어요? 자산이 없는 한? 없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팝니다.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요, 내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선생님들은 내 교육 콘텐츠를 파는 거고요. 우린 다 모두 사고 팔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유형이냐, 무형이냐, 그리고 또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도 좀, 난 지우개도 못 팔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뉴스킨은 근데 평생 팔기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뉴스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소유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점에서 한번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보이는 두 분이 있어요. 백종원 씨, 그리고 이연복 씨가 있어요. 근데 사실 참 재미나요. 이연복 셰프라고 합니다. 백종원 대표라고 합니다. 셰프와 대표라고 호칭이 달라요. 참 재밌죠? 참고로 우리 이연복 셰프님은요, 요리 경력이 45년이 넘어버려요. 그리고 연간 매출이 12억 정도 합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죠. 근데 백종원 대표는요, 요리 경력이 25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연복 셰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00억이 됩니다. 똑같은 요리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수입을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한 분은 장사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한 분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선택이 갈리는 바람에 연매출이 15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듣고 로그아웃 하셔서 나가시면
장사하는 거네, 팔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뉴스킨은 철저하게 백종원 대표와 같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일이에요. 예, 제가 좀 더 이따 보상 쪽에서 깊이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업을 했을 땐 저에게 또 다른 것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백다방에 어떤 한 대리점이 백다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0장 정도의 커피를 팔아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를 팔죠? 3,000장 정도를 팝니다. 예. 근데 백종원 대표는요, 이런 백다방을 전국에 500개를 갖고 있어요. 한 대리점당 100개의 커피가 팔려 나간다고 하면 한 달이면요, 전국에 백다방에 의해서 150만 잔이 팔려 나가요. 150만 잔을 파는 대리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프랜차이즈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종원 씨의 한 달은 어떤 지역의 백다방 대리점 사장님의 50년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대리점을 하시는 분은 야, 그래도 백다방 이거 브랜드 인지도 있어서 내가 장사가 잘 돼. 어우, 신나. 라고 하지만 백종원 씨를 절대 수입을 넘어설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계속 장사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백종원 대표와 같은 그러한 본사의 오너의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이점은 뭘까요? 백다방 사장님은 대리점 사장님은요, 그냥 커피라는 걸 팔고요. 백종원 씨는요, 유통 시스템을 팝니다. 네. 저는 지금 뉴스킨 이 사업 설명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 딱 하나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뉴스킨 프랜차이즈 유통 시스템을 내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리 수입,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했죠. 그중에 뉴스킨 같은 경우는 일단 여하튼 권리 수입도 장점이 매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려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야죠. 인지도 좋은 백다방처럼요. 자, 이렇게 되면 뉴스킨 같은 경우는 2000 세일즈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3개월 동안 했을 때 약 6000 볼륨이 되는 순간 이건 그냥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을 하려고 도전하신 분이군요 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사업자 보너스를 주게 돼요. 이게 요구 조건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바로 재구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혹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만약에 치킨집을 차렸다고 할게요. 하루에 내가 치킨집 차렸는데 10마리 팔고 싶으세요? 100마리 팔고 싶으세요? 100마리, 1000마리 팔아야 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이라고 인식한 순간 이 아이템들 여러분들이 마음껏 팔로를 펼칠 수 있는데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지만 굉장히 큰 장점이 재구매가 굉장히 높아요. 저도 이 일을 해보니까요. 10명한테 제품을 전달하면 그중에 10명 중에 1명은 아우 나는 싫어. 난 그냥 샤넬 랑콤 시슬리 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쓰는 그 브랜드를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패스. 그럼 9명한테 제품이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도요. 근데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7에서 8명이요.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고 또 쓰고 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2달이 걸릴지언정 재구매율이 7, 80%가 넘어버려요. 엄청나죠. 예전에 삼성 갤럭시 1이 제품을 만들고 갤럭시 2가 나왔을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갤럭시 1 쓰시는 여러분들 곧 있으면 2가 나옵니다. 혹시 2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있어요. 라고 답변을 얻었던 퍼센트지가 30%예요. 그때 삼성에서 쾌재를 불렀다고 해요. 왜? 30%가 또 쓴다는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근데 뉴스킨은 재구매율이 80%가 넘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업을 지금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 뭐 볼륨 지금 이거는 그냥 기억에서 그냥 지우세요. 볼륨이 어떻고 숫자가 어쩌고 이러면 자꾸 헷갈려요. 저 2000 볼륨 정도 된다라는 게 뭐 하나로 얼마 정도 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로 약 3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업자라고 봅니다. 300만 원 나는 지우개도 못 파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서 한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내가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도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소비자층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그 재구매가 발생되면서 2000 볼륨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정상 네트워크예요. 근데 다단계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저 2000 볼륨, 3000 볼륨을 한 방에 합니다. 너 사업하려면 여기 500만 원짜리 패키지 사. 그러면 사업자 돼. 이런 게 대부분 다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단계에서 어떤 얘기예요? 그래, 사업이라면 투자를 해야지. 500만 원짜리 긁었어. 10개월 막 긁었어.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 너도 나랑 같이 비즈니스 하자. 그럼 너도 500만 원짜리 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죠, 뭐예요. 즉,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단계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다단계를 구분 짓는 첫 번째 키가 바로 뭐냐? 소비자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냐? 아니면 사업자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하냐?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와 다단계가 구분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뉴스킬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혹여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요. 네트워크로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쓰기만 하지 말고 사업해보자. 근데 한 500만 원 긁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분 말을 절대 듣지 마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철저하게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여러분들 주변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에디슨, 샘 월튼,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만드신 분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최고의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빌 게이츠 얘기를 제가 좀 빌릴게요. 만약 당신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산업을 도전한다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겠느냐라고 기자가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다. Right now, 지금 당장. 어디서? In Korea, 한국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당신이 소프트웨어로 크게 성공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 안 하고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다시 시작하면 뭐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대요. 어디서요? 지금 당장 한국에서. 보통 부자라고 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네트워크를 찾는 게 사실은 지금 더 사실 그래요. 지금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네트워크를 누구와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은 네트워크를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회사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제품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1시간, 2시간 더 걸리는데요. 뉴스키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여러 이력들이 있습니다. 10년 연속 기업평가 1등급을 받게 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했죠. 6억 5천만 개의 바이타민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양 보급제죠. 그런 것들을 못 사는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포튼지가 선정한 초고속 성장 기업 100대 기업,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초고속 성장이라고 하면 하이그로스 컴퍼니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창업한 지 10년 이내에 연매출 1조를 달성한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튼지가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100대 기업 등등 전 세계 50여 개 이상에 나가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5A1이라고 하는 최고 등급을 받게 돼요. 이런 회사의 이력 중에 이 5A1,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5A1이 뭐냐면요. 이제 뉴욕 증시에 등록이 되었을 때 그 회사들을 등급을 매기죠. 여러 등급을 매겼을 때 가장 높은 등급, 이 5A1은 자본금이 5천만 불 이상, 그리고 무담보 무제한으로 대출이 가능한 기업의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후 30년 동안 도산할 확률이 0.1%,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외 지불 능력,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이 경영진의 능력 등에 대해서도 막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이는 여기 뉴스킨, 맥도날드, 인텔, 3M,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5A1이에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쭉.
여기 AT&T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그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회사입니다. 이런 데는 5A4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몇 등급을 받았을까요? 3A1의 등급을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 오너의 마인드라든지 청렴도 같은 것도 이게 같이 보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여기 보이는 5A2의 기업이 망해도 뉴스킨은 안 망한다는 뜻이에요. 5A2 같은 경우도 IBM이라든지 HP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DNB에서 이제 기업 평가를 하는데 이 DNB는 뭐냐면요. 한 회사의 기업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등급이 5A1입니다. 자, 각 주에 본사를 둔 가장 큰 회사라고 해서 미국 지도상에 여기 왼쪽 중앙에 보면 뉴스킨이라는 마크가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유타라고 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스타벅스, 그 밑에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죠. 이게 뭘 말하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포항에 포스코가 있죠.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 주를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 있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를 대표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주가 거의 나라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떤 한 나라의 주마다 다 주법이 다 틀릴 정도로, 근데 그 주, 유타라고 하는 주에서 가장 큰 인지도 높은 회사가 바로 뉴스킨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 뉴스킨이 폐종식을 할 때, 장 마감할 때 땡땡땡 치는 걸 하거든요. 여기에 2003년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약 현재 한 4번 정도의 폐종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폐종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전도 유망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등록된 회사가 한 2,400개 정도 돼요. 근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치더라도 10년에 한 번 칠까 말까 한데 뉴스킨이 10년 동안 2003년, 9년, 13년, 14년 총 4번을 울리게 돼요.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2018년도 이게 8월 30일일 거예요. 8월 달에 한 번 더 치게 돼요. 이때는 왜 쳤냐? 지금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신 그분들에 의해서 들었을 텐데 에이지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폐종식을 한 번 더 합니다. 총 10년 동안 5번의 폐종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에이지락 때문이에요. 에이지락. 노화를 차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저희가 만든 특허 물질이고요. 미국 사이언스지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2026년도까지만 저희가 독점권을 갖고 있어서 여기 나온 제품들에 의해서 이 에이지락이 화장품에 들어가면 얼굴이 젊어지고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면 세포가 젊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7년도가 만약에 됐어요. 그때 되면 만약에 저희 독점권이 풀리게 되면 보톡스에 에이지락이 들어가면 에이지락 보톡스라고 해서 시중에서 그런 어떤 보톡스 주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하튼 저희가 2026년도까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저에게 큰 감사한 매력이죠. 네. 근데 아마도 2027년도가 되면 또 어떤 독점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회사가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그 독점권을 풀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 에이지락 이것을 좀 더 검증된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디스커버리 채널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 채널이에요. 전 세계에 유명한 다큐멘터리 채널 2개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게 있어요. 이 디스커버리 채널은 과학 분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자연과학을 다룹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디스커버리에 DNA, The Next Wave라고 해서 다음 세대의 물결이라고 해서 뉴스킨 회사의 연구진들이 화면에 보이시죠?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왜 나왔을까요? 어떠한 사기업, 어떤 개인 기업에서 노화의 원인을 밝혀냈다라고 해서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오게 돼요. 참고로 이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이 동양인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제이미 바거라는 박사님인데 여기 보면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항노화 연구센터인데요. 여기 연구 소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2013년도에 오셔가지고 노인의학회에서 세미나도 하셨고 이러신 분입니다. 여하튼 노화의 원인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R&D 팀이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을 직접 규명한다고 해요. 약 75명의 상임 과학자들이 존재하고 뭐 미국 하버드, 코넬, 뭐 콜롬비아, 뭐 스탠퍼드 등등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의 150명 이상의 비상임 과학자들로 구성돼서 220여 명 정도의 과학자문위원단들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과연 보통 안티에이징이라고 내세우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과학자문위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과연 있기나 할까요? 사실 저는 퀘스천을 던지는데, 참고로 여기 계신 분들은 비행기를 다 한 번에 못 타요. 왜? 만약에 한 번에 타게 돼서 혹시라도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전 인류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을 겪기 때문에 한 비행기에 타지를 못합니다. 세미나라든지 학술회에 갈 때 따로따로 타고 가요.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가 제품에 들어간 게 바로 에이지락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젊었을 때, 이게 유전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젊었을 때는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표처럼 보입니다. 녹색이 위에 가득하고 빨간색이 아래 가득하죠. 예, 이게 빨간색은 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색은 불이 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유전적으로 늙어, 피로해 이런 것들은 불이 다 꺼진 거예요. 근데 빨간색 밑에 있는 거, 빨리 회복해, 주름 생기지 마, 그리고 다시 탄력 생겨,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불이 켜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젊었을 때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반대가 되죠. 늙으세요, 주름 생기세요, 피곤하세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에이지락을 투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젊었을 때처럼 바뀝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표랑 비슷하죠? 100%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약 92%가 젊었을 때처럼 유전자가 바뀌게 돼요.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발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 있고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40세라고 칠게요. 그러면 보통 젊어 보인다 그러면은 한 33살처럼 보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처럼.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계신 분처럼 한 47세에서 50세처럼 보여요. 똑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만약에 동창회를 갔어요.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분과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년, 15년 차이가 납니다. 마치 이모와 조카가 만난 것처럼. 그래서 에이지락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대 14년까지 젊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에서는 아녹스라고 하는 노화 단백질이 뿜뿜뿜 나옵니다. 이게 특정 나이를 넘어서게 되면 25세, 23세에서 25세 사이에요. 그때 되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노화라는 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빨리 늙게 되는 거죠. 자, 여하튼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막 나오고 있는 이곳에 에이지락 한 방울 똑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되죠? 12시간 동안 안 나와요. 12시간 동안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에이지락 성분이 있는 것을 화장품을 아침, 저녁 12시간 간격으로 바르면 노화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제품이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4종, 5종 세트였어요. 그 뒤로 해가 거듭될수록 진보된 기술로 에이지락 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건 에이지락 미라고 해서요. 에이지락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사람 피부에 맞춤형으로까지 나오게 되죠. 여하튼 이렇게 에이지락을 계속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계신 분은 2003년, 오른쪽은 2007년이에요. 4년이 흘렀는데 더 젊어졌어요. 아이러니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Using New Skin Products, 2 years and galvanic spa, 6 weeks, 3 times a week라고 돼가지고 2년 동안 갈바닉을 했는데 한 주에 3번씩 하고 6주를 했대요. 근데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줬을 때 그 피부 뭐죠? 성형수술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자기도.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대요. 뭐냐? 이런 조직감은 못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땡기고는 팽팽하게 하는데 이런 조직감을 못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 소비자들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이게 한 10여 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만드신 소비자분들인데요. 남녀노소 다 에이지락 제품군을 바르고 쓰고 계세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얼굴이 완벽하게 바뀌었죠? 네.
그냥 단순히 이뻐진 거 뭐 그냥 좀 피부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젊어졌어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보면 약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얼굴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분이신데 햇빛을 많이 쐬고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보름 동안 에이지락 제품을 계속 바르니까 얼굴이 젊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날은 그랬대요. 자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그거 해볼래? 라고 해서 남편이 같이 하게 돼요. 근데 남편도 얼굴이 젊어지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을 본 아까 그 이분의 어머님이 자기 딸과 사위가 바뀌니까 나도 해볼래? 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죠? 다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과 사이가 함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제품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품이 제 역할을 해줬을 때 네트워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바닉 같은 경우는 단일 브랜드 하나로 연매출 1,000억을 만들어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코스메틱 업계에 한 7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킨 안에서 이 갈바닉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대한민국 업계에 코스메틱 7위 정도 하는 기업의 연매출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업이 굉장히 강력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죠. 루미스파라고 합니다.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씻으면서 젊어지는 거예요. 한 번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만약에 누군가가 받는다고 그러면 이분 제품 살까요? 안 살까요? 사죠. 이분 이거 평생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그럼 누군가는 평생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벌죠.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 봤을 때 오른쪽 얼굴이 좋아 보이나요? 왼쪽 얼굴이 좋아 보이나요? 남자분인데 당연히 왼쪽 얼굴이 좋아 보이게 되죠. 좋아 보입니다. 한 번 했을 경우에요. 신분 당선 철도 기관사님이시고요. 남자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바뀐다면 피부에 관심 없는 이 남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게 됩니다. 네. 이러한 에이지락 제품들이 지금은 뭐 SNS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에이지락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유로모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2017년도와 2018년도 1등 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상을 받게 돼요. at home beauty라고 해서 홈 디바이스 1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2020년도에 또 한 번 상을 받게 되죠. 왜 받았을까요? 베스트 클렌징 디바이스. 정말 깨끗하게 닦이는 디바이스라고 해서 1등 수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에이지락 제품군들이 전 세계 누적 매출이 최근 100억 달러를 넘게 돼요. 100억 달러라고 그러면 별로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하나로 치면 12조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 12조라고 해도 잘 가늠이 안 오실 텐데요. 제가 한번 비교해드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샤넬의 매출이 96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과 버금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보다 더 높죠. 이 에이지락에 들어간 제품들 중에 여기 보이는 이 제품, 이거는 파마넥스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쪽에 있는데요. 에이지락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드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몸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부터 내 표피까지 모든 것들이 젊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살도 빠지게 되죠. 곧 있으면 출시될 에이지락 부스트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다음 주죠. 24일 날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선판매라고 하는 지난달에 나왔던 선판매 때 제품을 몇몇 분들이 구입을 하셨었고 지금 폭발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요.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효과 있는 제품을 쓰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걸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회사에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고객을 만드세요. 월 300만 원 정도 마니아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스폰서님을 통해서 혹은 그 그룹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이게 출발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배운 노하우를 알리면서요. 확장을 하시면 되죠. 이것들 두 가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백종원 씨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끝내주는 아이템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을 통해 일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과 같은 수입이 나온다면, 질문 드릴게요. 보통 연금이 얼마 정도 하죠?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렇게 정도 하죠? 권리 수입으로 100만 원 얻으려면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행 이자로 얻는 방법. 대부분 이렇게 하려면요, 한 월 100만 원씩 만약에 넣는다. 그럼 현금 10억 정도 있어야, 현재 지금 10억 정도 있어야 10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100만 원씩 83년을 부어야 돼요. 언제 이렇게 해? 나는 월세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오피스텔 조그만한 거 한 7평에서 10평짜리 되는 거 하나 산다고 칠게요. 그게 보통 이제 3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3억을 지금 만들어 놓으려면 지금부터 100만 원을 한 25년간 부어야 돼요. 예. 근데 뉴스킨을 통해서 내가 100만 원을 얻고 싶다. 소비자 20명 만드시면 됩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83년을 쓰셔도 되고요. 25년을 쓰셔도 되고요. 한 달을 쓰셔도 되고 일주일을 쓰셔도 돼요.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보상은 굵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뉴스킨 보상은 쉐어 빌드 리드라고 해서요. 여기 보이는 쉐어는 한국말로 할게요. 쉽게. 소개비입니다. 소개. 제품 소개했을 때. 빌드는 대리점이 되었을 때. 리드는 나와 같은 대리점을 배출해서 분양했을 때 후원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수입은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소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 2, 3번은 사업자가 되었을 때 받는데 1, 2, 3번을 다 받게 되죠. 첫 번째 쉐어입니다. 직접 소개비 6%라고 합니다. 내가 제품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B라는 분한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B도 너무 좋아서 C라는 분한테 소개를 했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C는 너무 제품이 좋으면 혼자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렸어요. 만약에 이 A, B, C 3명 중에 가장 많은 쉐어 보너스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C입니다. 어떤 분은 A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A라고 하면 이게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직접 소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B가 쓴 금액의 6%를 본사로부터 받아요. B는요, C가 쓴 금액의 6%를 본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C는 이 D1, 2, 3, 4가 쓴 금액의 합의 6%를 본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뉴스킨 보상은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추월이 가능하고 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많이 알린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임에도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지금 나를 통해서 B가 썼지만 여하튼 간에 B, C, D1, 2, 3, 4 이분들이 다 시작점이 다 어디죠? A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김치찌개집을 차렸어. 그러면 김치찌개집을 내가 차렸는데 내가 아는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먹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 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서 같이 와서 먹었어. 그러면 그 손님이 먹은 김치찌개 값은 제가 안 받나요? 받죠. 수입 창출되죠. 똑같습니다. 뉴스킨도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무점포지만 당신을 통해서 일으킨 1대든 2대든 3대든 소비자들이 와서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그거 마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1대부터 100대, 1000대까지 상관이 없어요. 소비자들은. 자, 시뮬레이션이에요. 빌드 보너스, 대리점 보너스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제품을 쓰게 되죠. 누군가가. 처음엔 내 주변의 분들이 좋아서 쓰게 되다가 또 어떤 누군가가 소개 일어나고 나도 쓸래 너도 쓸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면 유통망이 이렇게 커져버리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이런 유통망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유통망의 합이 미화로 2,000달러고 아까 말씀드린 한화로 치면 약 300만 원 이상 정도의 매출이 주변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5에서 40%의 보너스를 줍니다. 추가로 줍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5에서 40이지만 엄밀히 따르면요. 아까 사업자의 유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2,000 세일즈 볼륨이라고 그랬죠. 2,000 볼륨. 2,000 볼륨이면은 보통 2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되는 순간 소개 보너스 6%도 받게 되고요. 사업자가 되었을 때 받는 대리점 보너스도 2에서 40%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복잡하다, 모르겠다, 쉽게 말해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2,000포인트 정도 된다, 세일즈 볼륨 된다, 그러면 34만 원 정도, 3,000원 68만 원, 4,000원 100만 원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만 볼륨 정도, 세일즈 볼륨 정도 하게 되면 한 400만 원이 넘게 돼요. 굉장히 강력한 보상이죠. 근데 저는 저 만 볼륨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맨날 팔아야 되니까요. 어, 맨날 팔기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하나는 노란색으로 해놨죠.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다 100만 원 이상씩을 법니다. 뉴스킨을 통해서. 그래서 뉴스킨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사업처럼 하시는데 어떤 분은 방판처럼 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해요. 이 대리점 보너스에서 그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4,000 볼륨에서 5,000 볼륨 정도 내 대리점이 정말 탄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나야. 그럼 이 노하우 내가 알려줘서 프랜차이즈 로얄티 받는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이제 3번 리드 보너스라는 거예요. 이건 5% 혹은 10%를 받는데요. 6대 대리점까지 5%라고 써 있죠. 네. 내가 대리점을 만든 그 첫 번째 대리점을 1대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2대, 3대, 5대, 6대 진행이 되겠죠?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주면 말이 안 되죠. 6대 대리점까지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레버리지와 확장성. 레버리지는 뭐냐면 최소한의 힘을 들여 최대의 효율을 발휘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요. 내가 백다방을 차리겠다라고 하면 그 백종원 대표가 있는 본 프랜차이즈 거기 가서 사업 설명 듣고 대리점 하나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누군가가 나도 형님처럼 대리점 내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안 되죠. 너가 하고 싶으면 본사로 가서 너가 교육받고 해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뉴스킨은 다르죠. 뉴스킨은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자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도 당신처럼 하고 싶어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회사는요. 제품을 만들어내고 배송해주고 AS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나머지 것 유통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는 그 사업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알려줬기 때문에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6대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대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내가 만든 1대 대리점이 또 대리점을 만든다?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1대 대리점보다 2대가 많고 3대보다 4대가 많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성입니다. 제가 퀴즈 낼게요. 3주간 한 21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500만 원 받는 일이 있고요. 첫날에는 100원을 받습니다. 둘째 날은 200원을 받고 셋째 날은 400원을 받고 이렇게 점점 2배씩 받는 일이 있다라고 칠게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떠한 수입을 얻고 싶으신가요? 느낌상 다 2번을 택하겠죠. 근데 기간이 정해졌잖아요. 3주. 이게 뭐 한 6개월이라 그러면 당연히 2번이 엄청난 수입이죠. 근데 3주라는 거예요. 3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아니라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3주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2번일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날은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쭉쭉쭉쭉 진행되다가 한 보이시나요? 13일 정도 지났을 때 400만 원을 수령하고요.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15일, 16일이 지나서 약 18일 정도가 되면 1억이 넘어갑니다. 그죠? 1300만 원이군요. 21일이 되는 순간 1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 1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수익은요, 마지막 날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1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수익까지 합해야 되죠. 약 2억의 수입을 받아가게 됩니다. 즉 1번을 선택하는 순간 난 2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뉴스킨은 이런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1대부터 6대까지 그랬죠. 라고 했죠. 제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20명 정도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만들어냈어요. 배웠어요. 그럼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업하고 싶다고 하는 분에게. 그렇게 발생된 대리점을 1대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1대 대리점들 중에서도 또 프랜차이징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 또한 확대되면서 2대 대리점이라고 하고요. 3대,
4대, 5대, 그리고 마지막 6대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1대부터 6대까지 진행된다는 것은 어마막지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큰 유통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1대부터 6대까지 대리점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의 5%가 나의 수입이 되고 여러분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A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보통 A사 같은 경우는 1대보다는 2대, 2대보다는 3대가 점점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떻게 되냐? 1대 5%, 2대 3%, 3대 1%, 4대 0.5, 0.3 이렇게 점점점 멀어져요. 근데 뉴스키는 1대부터 6대까지 전체 5%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1대부터 5대까지 합보다 나중에 6대가 더 많아져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저도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나의 일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일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나라에 그리고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이 합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저로부터 시작된 모든 대리점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볼게요. 근데 한 6대에 있는 어떠한 대리점이 너무나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수입이 크죠? 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한 게 중요한 게 아닌 더 많이 열심히 일한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시죠, 요새는? 여기 우버라든지 쿠팡, 뭐 배달의 민족, 직방 이런 앱을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이 우버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지만 전 세계 가장 많은 운송업,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호텔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장 큰 숙박업을 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놀러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택시 같은 경우도 요새 카카오 택시 많이 쓰시고요. 여하튼 내가 실제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그 업에 어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플랫폼이라는 역할을 함으로써 수입이 창출된다라고 해요. 사전적 의미는 연결 지점,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자,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용산 가가지고 발품 팔고 다 살 수 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더니 쿠팡에서 사는 게 가장 싸요. 그럼 쿠팡은 플랫폼 역할을 한 겁니다. 뉴스킨도 똑같아요. 내가 제품이 쓰고 싶어. 뉴스킨이 너무 제품이 좋더라. 젊어지더라. 라고 해서 제품을 쓰려고 했을 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제품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프랜차이즈 하면서 로열티 수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뉴스키는요. 플랫폼 사업과 프랜차이즈 수입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 플랫폼 사업을 프랜차이즈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친 겁니다. 저희 이제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가 됐을 때는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해서 그냥 사업자라는 게 있고요. 나와 같은 대리점을 1대로 1개 혹은 2개를 만들게 되면 브랜드 파트너라고 하고요. 이런 호칭들은 그냥 기억해서 적어주세요. 여하튼 아래에서부터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는데 저기 보이는 연평균 후원수당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이는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EBP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그제큐티브 브랜드 파트너라고 해서 나와 같은 대리점을 1대로 4개에서 5개 정도를 만든 대리점의 그 연평균 후원 수당이 3,9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뭐 일반 직장 다니는 과장님급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루비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위로 올라갈수록 BA, SBA, EBA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핀업이라고 하는데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보이시나요? 5억 8천입니다. 5억 8천. 이게 일반 직장인이 이뤄낼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네요. 자,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2년 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3일에 한 번씩 100만 장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장자라 하면 뉴스킨을 통해서 누적 수입이 약 12억 이상을 벌어가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100만 장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구글,
3위가 뉴스킨이에요. 근데 재미난 게도 이 1위와 2위는 스톡 옵션이라고 하죠. 주식이 상장되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올라가면서 그것을 이제 팔면서 수익이 창출되신 분이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커미션 수익으로 벌어들인 것은 유일하게 뉴스킨입니다. 그게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게 뉴스킨이었다는 게 가장 놀라운 일이죠. 여기 보이는 화면 속에 보이는 이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뉴스킨 사업을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뭐 제가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에게 뉴스킨 사업 전달할 수 있나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뉴스킨 사업을 전달받았어요. 비전을 본 거예요. 너무나 끝내주는 사업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고로 중국 분이시고요. 이제 싱가포르에 계신 중국 분이세요. 근데 사업의 비전을 본 건데 그 해에 사스가 터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어야죠. 근데 비전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알려주고 싶은 분들을 직접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엄청나게 속도감 있게 비즈니스를 했고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월 커미션이 24억이 넘어가고 현재 2천만 장자라고 합니다. 2천만 장자라고 하면 하나로 240억 이상을 버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내 뇌에서 그 가난을 끊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문은 평생 부자로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된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결국 내가 만들어진 유통망과 프랜차이즈 모두 다 나의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어떤 형태로 돈을 벌고 계신가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의 끝점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답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좀 더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렌 버핏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난 평생 일을 해야 돼. 그거 우리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호기심 반, 그리고 기대감 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었죠. 제가 그때 당시 사업을 알아보고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나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을 가게 돼요. 뉴스킨 본사, 아까 보이는 그 지도에 있던 유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사실이구나를 확인하고 싶어서 많이들 왔구나. 여기는 컨벤션장 앞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근데 이 컨벤션장 안에는요, 어떠한 분들이 계시느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 이곳에 있게 되었어요. 전 처음에 이 꼭대기에서 이 컨벤션장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제품이 이렇고 저렇고 앞으로 뉴스킨에서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하나만 기억 남아요. 무수히 쏟아지는 백만장자를 보게 됩니다. 진짜 이 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 네,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무대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은 보통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다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쫄뚝거리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손가락 5개가 없고 3개만 계신 분도 있고요. 잘 들리지 못해서 수화로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 무대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굉장한 일이구나. 누군가에게 큰 기회? 나 그 기회 내가 잡고 싶다라는 마음을 얻게 된 때입니다. 갖게 된 때였었고요. 이분은 인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도에서 의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의 형도 의사고요. 이분의 아버님도 의사예요. 근데 왜 뉴스킨을 했을까요? 뉴스킨을 전달받았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이었대요. 근데 아버님이 반대를 했겠죠. 왜? 첫째 아들도 의사고 둘째 아들인 너도 의사인데 왜 너는 의사를 하려고 하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제가 메스를 들면 하루에 3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이 살려도. 근데 뉴스킨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명이 아니라 30명, 300명도 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 그래서 뉴스킨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비전으로 지금 인도에서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확대를 하고 계시고 있죠. 저희 두 부부가, 그때 그 싸웠던 두 부부가 열심히 해서 아까 얘기했던 EBP라는 직급이 되면서 저희는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죠. 이런 여행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혼자였어요. 이게 가능할까? 너무나 쉽지 않은 일 텐데. 근데 믿었었죠. 저에게 이 사업을 소개시켜주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이 함께한 그 그룹, 지금 사업장을 듣고 있는 이 위너풀의 그룹의 시스템을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 두 부부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여러 여행도 다니고요.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생선, 이건 철갑상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크죠. 근데 철갑상어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니었대요. 원래 더 컸다라고 합니다. 철갑상어는 내가 자라고 있는 환경의 크기만큼만 큰다라고 해요. 수족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정도 크기만 자랐지만, 만약에 철갑상어가 바다에서 발견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되겠죠. 혹시 내가 지금 수족관에 있는 철갑상어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환경에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죠. 옛날에 배밭이었대요.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아파트가 올라올 거니까 땅 사라고 이야기했대요. 아무도 듣지 않았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땅을 사고 어떤 누군가는 사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땅을 산 사람, 땅을 사지 않은 사람, 들었지만 그냥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기억에서 지워버린 사람.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땅을 안 산 사람. 이 사람은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칠게요. 들었는데 나 몰라 라고 하신 분. 이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건물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는데 일어났더니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땅을 사겠죠? 왜요? 지금 강남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비전은 선명히 그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스케치북과 물감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의 강의로 끝내지 마시고요. 좀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